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디멘션에서 이제 파라메타가 나왔는데 이것들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레이놀스 넘버예요. 레이놀스 넘버는 유체역학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고 또 열전달 하면서도 이미 여러분에게 많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레이놀스 넘버는 그냥 간단하게 위가 이너시아 포스, 밑에가 이 비스커스 포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크면은 그러면은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이 힘이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터빌런트하게 되고 작으면은 그러면 비스커스 이 포스가 이제 강해서 그래서 측류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레이놀스 넘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너시아 포스의 영향이 크냐, 비스커스 포스의 영향이 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렌들 넘버를 설명하겠어요. 프렌들 넘버는 누 나누기 알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위에 있는 이 누는 모멘텀 디퓨지비티예요. 모멘텀이 얼마나 확산이 되느냐. 밑에 있는 알파는 터멀 디퓨지비티예요. 이게 이 열이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느냐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거의 B가 프렌들 넘버, 프렌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렌들 넘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The 프렌들 넘ber provides a measure of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momentum and energy transport by diffusion. 확산에 의해서 모멘텀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에너지 열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거에 더 빨리 이제 전달이 되는 거냐 이걸 이제 알려주는 이와 같은 파라메타다. 여러분이 이제 부록에 가서 테이블 A-4를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가스가 나오는데 그런 가스에 프렌들 넘버가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프렌들 넘버. 가스의 경우는 프렌들 넘버를 가서 보면 거의 1에 가까워요. 1. 1에 가깝다 하는 얘기는 에너지가 트랜스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트랜스퍼 되는 게 하고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면에서 바운더리 레이어가 디벨롭이 되는데 그 속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테이블 A-7에 가면 리퀴드 메탈이 있어요.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리퀴드면서 메탈인데 여러분이 벌써 메탈이니까 열이 금방 확산이 되겠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열이 이제 금방 확산이 되니까 누 나누기 알파에 알파가 값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값이 크니까 이런 경우에는 프렌들 넘버가 1보다 훨씬 작게 된다. 1보다 이제 훨씬 작게 돼요. 자, 그 다음에 A-5 여기 가서 보면은 기름에 대한 프렌들 넘버가 나와 있는데 기름은 값이 3, 4, 5 이렇게 프렌들 넘버가 1보다 이제 큽니다. 이 얘기는 열이 전달되는 것보다는 모멘텀이 전달되는 게 훨씬 빠르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프렌들 넘버는 여기 누 나누기 알파인데 누는 모멘텀 디퓨지비티, 모멘텀이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이런 파라메타 나누기 그 다음에 thermal diffusivity의 이런 B가 되고 이게 1이면 그러면 전달되는 속도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리퀴드 메탈 같은 경우는 열이 금방 확산이 돼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밑에 분모가 큰 거예요. 분모가 크니까 프렌들 넘버가 1보다 훨씬 작게 되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열보다는 모멘텀이 훨씬 빨리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프렌들 넘버가 1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가서 보면 슈미트 넘버가 있어요. 슈미트 넘버는 똑같아요. 누 나누기 DAB 이렇게 이제 돼서 밑에 있는 이제 DAB는 매스 디퓨지비티예요. 모멘텀이 확산이 되는 거에 비해서 매스가 확산이 되는 게 얼마나 빨리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를 이 B로 나타내 준 게 이제 슈미트 넘버다. 슈미트 넘버. 그 다음에 뭐 루이스 넘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슈미트 넘버 나누기 프렌들 넘버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뭐만 알면 되냐 일단은 프렌들 넘버하고 그 다음에 슈미트 넘버가 뭔가 하는 거 이것만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테이블 6-2에는 Selected Dimensionist Groups of Heat and Mass Transfer. 우리가 이제 열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량 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 무차원수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무차원수가. 그래서 열전달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컨덕션 공부하면서 비오 넘버라는 걸 배웠습니다. 비오 넘버는 HL 나누기 KS예요. 이거는 솔리드, 이거는 컨덕션이 될 때 우리가 럼트 커패시턴스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0.1보다 작으면 사용할 수 있고 크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거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게 비오 넘버입니다. 그래서 비오 넘버 사용할 때 여기 KS의 요거 S는 플루이드가 아니라 솔리드의 서멀 컨덕티비티가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드 넘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일링, 이렇게 뭘 끓이거나 할 때 이때 이제 나오는 무차원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고, coefficient of friction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에커트 넘버라고 하는 거, 이놈도 디멘션에서 이제 파라메타가 이제 되는 거다. 그냥 이런 이름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프리의 넘버도 이미 컨덕션 하면서 디멘션 이스 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 프릭션 팩터. 이거는 이제 우리가 7장, 8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무디 선도나 이런 게 이제 하게 되면 프릭션 팩터가 나오는데 얘도 디멘션 리스 넘버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내추럴 컨벡션 공부할 거예요. 내추럴 컨벡션 가면 그레쇼프 넘버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컨벡션 이렇게 이제 하면 콜본의 J 팩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가서 우리가 이제 레이놀스 어널로지인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역시 제이콥 넘버는 보일링 뭐 이런 거 할 때 투 페이스 히트 트랜스퍼 할 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루이스 넘버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누셀트 넘버, 가장 중요한 게 누셀트 넘버예요. HL 나누기 KF, 여기 나오는 F는 플루이드예요. 그래서 얘는 유체가 이렇게 흐르게 될 때 이때 열 전달 계수를 나타내주는 이런 거다. 그래서 dimension is temperature gradient at the surface. 그래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dy 스타 이렇게 있을 때 y 스타 equals 0 이렇게 된 거, 이게 누셀트 넘버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피클레 넘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피클레 넘버는 레이놀스 넘버 곱하기 프렌들 넘버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프렌들 넘버는 여기 누 나누기 이제 알파가 되고,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면은 그러면 CP 곱하기 뮤 나누기 K 이제 이렇게 되고, 뭐 레이놀스 넘버 아는 거고, 슈미트 넘버 아까 나와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셔르 넘버는 누셀트 넘버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셀트 넘버하고 똑같은데 여기 H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 여기 매스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돼서 셔르드 넘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스탠트 넘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스탠트 넘버는 누셀트 나누기 레이놀스 곱하기 프렌들. 어떨 땐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가 된 누셀트 넘버는 이제 쓸 때가 있다. 그 외에 뭐 웨버 넘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이번 컨벡션 배울 때 누셀트 넘버, 프렌들 넘버, 슈미트 넘버, 그 다음에 누셀트 넘버에 해당이 되는 질량 전달이 될 땐 얘를 셔르드 넘버는 그냥 질량과 관계 있는 누셀트 넘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테이블 6-2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열 전달, 그 다음에 질량 전달을 하게 될 때는 많은 종류의 디멘셔니스 넘버가 나온다. 이 무차원수는 여러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하면 그 현상에 관계가 있는 인자들을 이렇게 모았을 때 거기에 영향을 주는 그 인자들의 조합이 그게 무차원수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6-6은 매스 트랜스퍼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자, 이제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이 바운드리 레이어 어널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운드리 레이어 어널러지. 자, 그래서 히든 매스 트랜스퍼 어널러지가 6-8-1에 있고, 그 다음에 레이놀즈 어널러지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어널러지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기 어널러지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서 보니 여기 뭐라고 썼냐 하면 as engineers.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our interest in boundary layer behavior is directed principally toward dimensionist parameters. 자,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이런 뭐 열 전달 해석을 하든 아니면 마찰이 얼마나 생기냐를 해석을 하든 질량 전달 해석을 하면 맨 끝에 가면 결국은 뭘 구하는 거냐? CF, 누셀트 넘버, 그 다음에 매스 트랜스퍼 누셀트 넘버라고 할 수 있는 이 셔루드 넘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 CF하고 누셀트 넘버하고 그다음에 셔루드 넘버를 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알게 되면 그걸 통해서 we may compute the wall shear stress. 벽에서의 shear stress가 얼마냐? 그다음에 컨벡션 되는 그런 열량이 얼마냐? 질량 전달하는 그런 질량 전달의 레이시 얼마냐?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it is therefore understandable. 이제 이해할 만하다. Expressions that relate CF, Nusselt and 셔루드 to each other can be useful tools in convection analysis. 그래서 이 CF하고 누셀트하고 셔루드하고 이게 각각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바운더리 레이어 어널러지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레이어 어널러지. 바운더리 레이어 어널러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히든 매스 트랜스퍼 어널러지가 있고 레이놀즈 어널러지가 있다. 자, 그럼 어널러지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두 개든 세 개든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어떤 방정식이나 이런 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형태 거기 관여하고 있는 디멘션이 있었던 그 그룹들, 이퀘이션들 이런 걸 가서 보니까 그 관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유사하다. 어널러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64, 그 다음에 6-65, 그 다음에 6-67, 6-68 테이블을 한번 가서 보자. 테이블 6-2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이게 6-2고 그 다음에 위로 쭉 넘어가면 6-1이 나오는데 6-2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6-1이 나와요. 여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합니다. velocity, thermal, concentration, boundary layer가 이렇게 이제 있고 가서 보면 여기에 이 속도가 이제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dissipation term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없애버리고 나니까 일단은 thermal하고 concentration만 이제 보겠습니다. thermal하고 concentration 두 개 가서 보니까 요 위에 여기에 T가 들어있는데 이거 대신에 C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 알파 대신에 DAB만 쓰면은 바운더리 컨디션도 0에서 1, 0에서 1 이렇게 이제 나오고 관련 있는 파라미터가 여기는 레이놀즈 프렌들이고 레이놀즈 슈미트예요. 가서 보니까 디멘셔니스하게 이렇게 방정식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바운더리 컨디션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방정식이 거의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T 스타나 C 스타가 실제로 똑같은 형태의 그런 그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뭐만 바뀌면 되냐? 여기에서 알파 대신에 DAB, 프렌들 대신에 슈미트만 바뀌면은 그러면 여기 6-67이나 6-68, 여기 67, 68은 기본적으로 방정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T 스타를 구해냈다. T 스타가 어떤 펑션에 뭐 이렇게 돼서 나오면은 그 펑션이 결국은 C하고 똑같은 그런 펑셔널 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놀즈 어널러지 할 때는 또 뭘 할 거냐 하면 여기 가서 이제 가만 보니까 여기 세 개를 비교해 보자. 이거 세 개를 비교해 보니 가서 만일에 프렌들 넘버가 1이고 슈미트 넘버가 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dp, d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 개의 방정식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모멘텀,
그 다음에 템퍼러처, 그걸 나타내는 이놈, 에너지, 그 다음에 스피시스, 이걸 나타내는 지금 매스 관련된 이 방정식 세 개가 형태가 똑같아요. 가서 봐요. 여기에 U 스타, U 스타, 그 다음에 여기에 U 스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긴 T 스타, T 스타, T 스타, C, C, C 이렇게 되고, 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방정식 세 개가 이제 똑같은 거예요. 방정식 세 개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 U 스타나 여기 있는 T 스타나 아니면 CA 스타가 펑션이 똑같은 펑션이 돼야 되는 거다. 똑같은 펑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어넬러지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차원화하고 이런 다음 방정식을 가서 봤더니 쉽게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서멀하고 컨센트레이션을 가서 봤더니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위에는 T가 있고 밑에는 C가 있고 위에는 알파가 있고 밑에는 DAB가 있고 위에는 프렌들이 있고 밑에는 슈미트가 있고 그거 외에는 T 스타의 방정식이나 CA 스타의 방정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넬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어넬러지, 이러한 그 어넬러지를 히덴 매스 트랜스퍼 어넬러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을 테고 이걸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어넬러지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느냐 내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쭉 가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테이블 6-3처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플루이드 플로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될 때 U 스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U 스타.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우리가 이제 가서 CF를 구했더니 CF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이미 다 했습니다. 저 위에 지난번 시간에 다 했어요. 자, 여기에서 2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를 왼쪽으로 옮겨버리면 그러면 요거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DU 스타, DY 스타, Y는 0가 이제 나오면서 얘는 값이 2분의 1 이거 쓰고 CF의 레이놀스 넘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DU, DY, Y 스타에서 얘를 한번 미분하면 얘가 F1이 되고 얘는 F2가 되면서 CF는 2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 이거에 X 스타 레이놀스 넘버가 된다.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자, 열전달의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했어요. 자, 그다음에 누셀트 넘버는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해서 얘를 한번 미분하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니까 로컬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에버리지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스 트랜스퍼하고 히 트랜스퍼를 가서 이제 보면서 방정식이 똑같아요. 방정식이 똑같은데 어찌 됐든 얘를 F6라고 놓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누셀트를 매스 트랜스퍼 누셀트라고 넣으면 걔가 이 셔루드 넘버가 되는데 이 셔루드 넘버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얘는 DT dy 대신에 DC dy 이렇게 되고 누셀트는 여기 셔루드에 이렇게 이제 되고 셔루드 에버리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얘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히덴 매스 트랜스퍼 어넬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루이드 플로우는 이제 관두고 그만 나중에 하고 일단 히 트랜스퍼하고 매스 트랜스퍼를 가서 가만히 보면 아까 방정식 봤잖아요. 방정식이 똑같아요. 바운더리 컨디션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여기 나와 있는 펑션 여기 F3하고 여기 있는 펑션 F6는 똑같은 스타일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 0.3의 X 스타의 0.3승, Y 스타의 0.4승, 레이놀스의 0.5승, 프렌들의 0.6승, DPDX의 0.7승 이렇게 이제 펑션이 나왔다고 하면 얘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펑션에다가 뭐만 바꿔주면 되냐? 프렌들 대신에 슈미트로만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T스타 구한 그 방정식을 가지고 C스타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누셀트 넘버도 여기 똑같은 거예요. 누셀트 넘버 이거 계산해서 맨 끝에 이제 갔더니 누셀트 넘버가 예를 들어 뭐 0.3 곱하기 레이놀스의 0.2 프렌들의 0.3승이 나왔다. 누셀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셔루 넘버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개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고 요거 프렌들 대신에 슈미트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왜 그래요?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방정식이 똑같아요. 바운더리 컨디션도 똑같고 이렇게 해서 T 스타 대신에 뭐로만 바꿔주면 되냐? C 스타로만 바꿔주면 되고 그렇게 되면서 프렌들 넘버 역할하는 놈이 여기서는 슈미트 넘버로 이제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요것만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히트 트랜스퍼 결과를 가지고 매스 트랜스퍼에 쓸 수 있고 히트 트랜스퍼 이렇게 했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매스 트랜스퍼에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누셀트 대신에 뭐로 바꾸냐? 셔루드로 바꾸고 레이놀스는 그대로 쓰고 프렌들 대신 슈미트로만 바꿔주면은 그러면 매스 트랜스퍼 실험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지오메트리 가지고 이게 실험을 했으면은 그러면 똑같은 그런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에 이게 중요한 거냐? 이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 뭐 어떤 이러한 뭐 돌고래 같이 생긴 이런 쉐입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제 열을 가해줘 갖고 이렇게 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러면 열이 이제 제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열이. 근데 이게 쉐입이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면 이거를 열 전달 실험을 하려고 하면 이런 돌고래 밑에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설페이스가 있으면 설페이스 바로 밑에까지 서머카플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 집어넣어서 여기 설페이스 온도를 쭉 하면서 다 재야 되고 여기 플루이드 온도를 재야 되고 또 속도가 이제 변하게 되면 다 달라지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서머카플을 다 밑으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거에다가 뭐 100개 서머카플을 다 박아갖고 온도를 다 재서 로컬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고 또 그때마다 바람이 바뀌고 유체가 바뀌고 막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다. 실제로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하지, 열 전달 실험을 하지 않고 어떤 실험을 하냐? 매스 트랜스퍼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돌고래 형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뭘로 만드냐? 나프탈렌 같은 거. 바람을 불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무게를 잴 수 있거든요. 바람이 얼마나 빠르면 무게가 얼마나 빨리 승화가 되느냐 이런 거는 쉽게 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느냐 이런 모든 거를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 맨 끝에 가서 계산을 했더니 맨 끝에 셔루드 넘버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와서 셔루드 넘버가 여기 0.2에 레이놀스에 0.3에 그다음에 슈미트에 0.9승이 나오더라. 이거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열전달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열전달 실험을 안 하고 셔루드 대신에 뭐로 바꾸냐? 누셀트로 바꾸고 0.2 그대로 쓰고 레이놀스 0.3 그대로 쓰고 슈미트의 0.9승 대신에 뭐로 바꾸면 되죠? 프렌들의 0.9승으로 바꾸면은 그러면 여기 열전달 실험을 하지 않고도 질량 전달 실험만 가지고도 그 결과를 그대로 열전달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다. 왜 그러냐? 열전달 이퀘이션하고 매스 트랜스퍼 이퀘이션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는 게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도 똑같이 0에서 1까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릴레이션십 다시 말해 매스 트랜스퍼 실험을 하고 열전단 실험을 하지 않고도 매스 트랜스퍼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여기 슈미트 대신에 누셀트 슈미트 대신에 프렌들, 셔루드 대신에 누셀트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열전달 결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고 만일에 내가 열전달 실험이 하기 쉬웠어요. 그럼 열전달 실험해서 이런 결과를 이제 얻으면은 여기서 나온 누셀트를 셔루드로 바꾸고 여기 있는 프렌들을 슈미트로 바꾸면 그러면 여기 질량 전달 이거 실험을 하지 않고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은 방정식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그 두 개 질량 전달하고 열 전달하고 방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Heat and Mass Transfer Analogy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놀즈 어널리즘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그림 이거 테이블 가서 6-1 가서 보면서 보여주면서 dpdx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프렌들 넘버하고 슈미트 넘버가 1이 되면은 그럼 세 개의 방정식이 똑같다 그랬어요. 세 개의 방정식, 모멘텀,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스피시스 이거 나와 있는 세 개의 방정식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이제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실험을 하고 그 한 가지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다른 데 적용을 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dpdx가 0이고 프렌들 넘버가 슈미트 넘버가 1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된다. 이런 경우에는 U 스타, 그 다음에 T 스타, 그 다음에 CA 스타 이 솔루션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야 이제 되는 거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시 6-76, 79, 83. 6-76 여기 다시 갑니다. 6-79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여기 U 스타, 그다음에 T 스타, 그다음에 CA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 일단 프렌들 넘버가 1이니까 없어져 버리고 dpdx 이거는 지오메트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이제 안다고 생각하면 없애 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U 스타, T 스타, CA 스타가 동일한 여기 나와 있는 이 F1, F3, 그 다음에 F6가 동일한 형태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어떤 경우냐? 여기 슈미트 넘버, 프렌들 넘버가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dpdx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 dpdx가 왜 그러냐 하면 모멘텀 이퀘이션에 dpdx가 들어있는데 얘가 없어져야만 세 개 방정식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테이블 6-2를 보면 이해할 수가 이제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T 스타예요. T 스타, dt dx 얘는 dc dy 이렇게 돼 있고 y는 0. y는 0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똑같이 얘를 두고 나머지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요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dt dy y equals 0가 누셀트 넘버, dc dy y equals 0가 셔르드 넘버. 이렇게 되면서 여기 du dy y equals 0가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가 똑같은 펑셔널 폼을 가져야 되는 거다. 똑같은 어느 경우에 dpdx가 0, 그 다음에 슈미트 프렌들이 1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 형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여기 2 나누기 이제 CF 요거 그대로 두고 레이놀스를 이쪽으로 옮기고 요거 그대로 둡니다. 누셀트 그대로 두고 레이놀스를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에 원래 1이 있었는데 1이 이게 프렌들 넘버거든요. 이 프렌들 넘버를 이 안에 집어넣어 주면 얘를 우리가 슈텐트 넘버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맨 끝에 가서 어떻게 나오느냐? 스탠트 넘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스탠트 넘버는 H 나누기 로 V C sub P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놈이 누셀트 나누기 레이놀스 이제 프렌들 이렇게 이제 돼요. 스탠트 넘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놀즈 어널러지를 사용하면 맨 끝에 6-99 이 공식을 사용해서 CF 나누기 2는 누셀트 나누기 레이놀즈, 그 다음에 이거 프렌들이 1인 경우에 이게 스탠튼이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맨 끝에 매스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게 뭐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냐?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플루이드 실험을 이제 실험할 때 가장 쉬운 게 뭐냐? 압력을 재는 게 제일 쉬워요. 압력, 플랫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그럼 여기 구멍 하나 뚫고 여기 구멍 하나 뚫으면은 그러면 압력 강화를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계산하고 그다음 플루이드 벨로시티에 따라 이제 압력 강화가 다 달라지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프릭션 코에피션트에서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구해낼 수 있어요. CF는 얘기한 것처럼 뭐 0.3에 레이놀스에 뭐 0.2승이든 뭐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2분의 CF는 이거 나누기 2 하면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냐? 레이놀스 넘버만 변화시키면 이제 되는 거예요. 레이놀스 넘버만 변화를 시키면은 그러면 이런 형태로 쉽게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코릴레이션을 레이놀스 넘버만 해서 변화시킨 다음에 열 전달을 구하려고 하면 요걸 사용하면 돼. 이놈이 뭐하고 똑같냐? 슈텐트 넘버하고 똑같다. 근데 슈텐트 넘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누셀트 넘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걸 사용하면 열 전달 실험을 하지 않고 유체역학 실험만 하는 거예요. 유체역학 실험을 해서 2분의 CF만 계산해 내면은 그럼 얘가 스탠트 넘버하고 똑같다고 해서 스탠트 넘버 안에 누셀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열 전달 실험을 하지 않고도 유체역학 실험 한 것만 가지고도 뭘 계산할 수 있냐? 열 전달 계수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열 전달 계수를. 자, 그 다음에 매스 트랜스퍼도 마찬가지예요. 매스 트랜스퍼도 똑같이 매스 트랜스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여기 유체역학 실험을 해서 2분의 CF만 계산해내면 얘가 스탠튼, 매스 트랜스퍼 스탠트 넘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놈을 얘에다 집어넣으면 셔루드 넘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실험할 때 가장 쉬운 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게 유체역학 실험을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거 압력 강화 재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간단해요. 그 다음에 쉬운 게 매스 트랜스퍼, 무게 재는 거니까 이것도 간단하고 제일 어려운 게 열 전달 실험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실험을 할 때 열 전달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레이놀즈 어널러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유체역학 실험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프릭션 팩터나 이런 걸 가지고 나온다면 이게 CF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방정식 2분의 CF는 스탠트 넘버 이걸 사용해서 누셀트 넘버를 계산하면 누셀트 넘버에서 열 전달 계수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질량 전달에 관련된 그런 계수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레이놀스 어널러지예요. 근데 레이놀스 어널러지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프렌들 넘버하고 슈미트 넘버가 1이 되는 경우 또 DPDX가 0이 되는 이런 조건 하에서만 이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레이놀스 어널러지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걸 사용하면 그러면 에러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 정도 나오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5%. 플러스 마이너스 15%는 엔지니어링 이런 열 전달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에러예요. 나중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이프티 팩터나 이런 걸 다 곱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15% 에러, 진짜 실험을 해도 어느 정도 에러가 나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열 전달 실험이나 이런 거 실험을 하면. 근데 이거 레이놀스 어널러지는 열 전달 이런 거 복잡한 거 1년, 2년, 뭐 3년 걸리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플루이드 메카닉스 실험만 해갖고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나오면은 그럼 아주 엑셀런트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사용을 하려고 하면 프렌들 넘버가 슈미트 넘버가 1이고 DPDX는 0이라고 한 조건이 만족이 될 때 모멘텀 이퀘이션, 에너지 이퀘이션, 그 다음에 스피시스 그 이퀘이션이 똑같은 폼이 되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실제 이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아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을 한다. 이거 사용하면 유체역학 실험 간단하게 해서 열 전달 계수와 그 다음에 매스 트랜스퍼 계수를 우리가 여기에서 유도해낼 수 있는 거다.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 학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뭘 얘기한가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테이블 6-1에 나와 있는 그 방정식들하고 여기 지금 설명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 뒤에 여기 이 레이놀스 어널러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서 다시 한번 가서 이제 보기 바랍니다. 내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이 6장에서 마지막 토픽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6장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미나 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터뷸런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요. 유체가 이제 흘러갈 때 구멍을 내고 그러고선 압력계를 거기다 이제 설치를 했다. 그러면 가서 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플럭추에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시간에 따라 이렇게 재면은 평균은 같아요. 이렇게 평균은 이렇게 같은데 위아래로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요. 평균은 여기 P 바로 같은데 위아래로 P-만큼의 편차가 있게 된다. 이 편차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편차 때문에 이것 때문에 디퓨즈가 잘 되는 거예요. 물이 쭉 이렇게 흐르는 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흐르는 거 하고 예를 들어 잉크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봐. 잉크. 조용히 흐르는 그런 물에 잉크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이게 확산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얘가 막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하면 그럼 뭐 1초, 2초 되면 이게 다 퍼지잖아요. 그 확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은 그러면 모멘텀도 확산이 잘 되고 열도 확산이 잘 되고 매스도 확산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잘 되는 게 이게 터뷸런스 이펙트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터뷸런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방정식에 이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방정식 그거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105, 그 다음에 106, 107은 X 모멘텀 이퀘이션, 에너지 이퀘이션, 그 다음에 스피시스 그 이퀘이션 그대로 쓴 거예요. 6-105, 6-106, 그 다음에 6-107 이 방정식을 가서 보면은 레미나 플로우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가서 보면 여기에 U 대신에 U 바, V 대신에 V 바 이렇게 이제 해서 평균치가 이제 사용이 됐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플럭추에이션이라고 써놓은 이 부분을 빼고는 레미나 플로우 방정식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서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로 U 다시 V 다시 마이너스 로 C 서피 V 다시 T 다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값을 해서 무언가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야기한 대로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예를 들어 여기 가서 보면 U-V-가 있는데 U-V-는 이 부호가 항상 반대가 됩니다. U-가 플러스면 V-가 마이너스가 돼서 U-V-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항상 플러스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 이렇게 이제 빨갛게 쳐 있는 이놈은 터뷸런트 플로우가 되면서 플럭추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멘텀이 빨리 더 확산이 되고 열이 빨리 확산이 되고 질량이 빨리 확산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6-108, 6-109, 그 다음에 6-110 여기에는 시어 스트레스하고 열 전달 양하고 그 다음에 매스 트랜스퍼가 되는 그 양으로 이 오른쪽이 아까 그 플럭추에이션 된 그 부분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레미나 플로우든지 터뷸런트 플로우든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뮤라든지 K라든지 DAB는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을 확산하거나 모멘텀 확산하는 이와 같은 그 물성 때문에 생기는 이와 같은 현상이고 요 오른쪽에 들어있는 요거는 플로우가 터뷸런트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미나 플로우가 될 때 여기 있는 요 부분의 효과가 1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레미나에서 드디어 이제 터뷸런트한 그런 플로우로 이제 바뀌게 되면 요 오른쪽에 있는 놈이 1, 2, 3, 4, 5, 6 해서 뭐 10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터뷸런트하게 되면은 그러면 터뷸런트한 그와 같은 그 영향이 레미나 이 영향보다 훨씬 커서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요 놈이 결국은 여기 터뷸런스의 존재에 따라서 터뷸런트하게 됨에 따라서
모멘텀하고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스피시스 트랜스퍼 레이트이 향상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맨 위에 있는 로 U-V-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체역학에서 레이놀즈 스트레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이놀즈 스트레스. 그러니까 물체 자체가 이 경우에는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확산이 되는 게 이 왼쪽에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거는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터뷸런트해지면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에디의 형식으로, 에디라고 하는 게 이게 플럭추에이션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에디의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에디 디퓨지비티,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 모멘텀에 대해서, 매스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좀 써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로 U-V-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유체역학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요 맨 위에 있는 공식 108이 여기 있는 것처럼 112 형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요 앞에 있는 건 키네마틱 비스카시티, 이건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요 에디 디퓨지비티, 모멘텀 요거는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다. 마찬가지로 열 전달에 대해서도 또 질량 전달에 대해서도 이런 형식의 이 에디 디퓨지비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열 전달은 여기 서멀 디퓨지비티에 요 에디 디퓨지비티, 여기도 매스 디퓨지비티 원래 있는 거에다가 에디 디퓨지비티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터뷸런트 그 플로우가 강도가 강해지면 오른쪽에 있는 게 더미넌트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레미나 효과는 거의 얼마 차지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미나 플로우하고 그 다음에 터뷸런트 플로우하고 이 du, dy, y equals 0, du, dy, y equals 0 이게 뭘 결정하는 거냐 하면 시어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어 스트레스 타우는 뮤의 du, dy, y equals 0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du, dy가 크다고 하면은 그 얘기는 시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월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크다 하는 얘기는 마찰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찰이 크면은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많은 에너지, 팬 같으면 1단 놓는 거, 2단 놓는 거, 3단 놓는 거, 3단이 되면 마찰이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기 소모량이 이제 많아지는 거다. 그래서 du, dy는 y 방향으로 이렇게 변할 때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요만큼 변했을 때 이렇게 요것뿐이 변하지 않는데 얘는 같은 높이를 변했을 때 이만큼 변하게 되니까 터뷸런트 플로우는 du, dy at y equals 0가 레미나 플로우보다 이제 훨씬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터뷸런트 해주면은 이게 속도의 9배도 커질 뿐만 아니라 온도의 9배도 커지고 그 다음에 스피시 컨센트레이션의 이 9배도 이제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터뷸런트 해주면은 그러면 모멘텀도 트랜스퍼가 잘 되고 열도 트랜스퍼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질량도 트랜스퍼가 이제 잘 되는 거다. 그럼 잘 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 잘 되면 좋은 게 있어요. 물론 열 전달 좋고 질량 전달 다 좋아요. 그거 하려고 속도를 높이는 거니까. 근데 속도를 높이면은 마찰도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는 거다. 자,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해야 되겠어요. 레미나보단 터뷸런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레미나보다 터뷸런트를 만들고 더 터뷸런트하게 만들려고 하면 속도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늘리면 1단, 2단, 3단 늘리게 되면 전기 에너지 소모가 이제 많아지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 삼성전자든 LG든 뭐 어디 이제 에어컨 만드는 회사든 자동차든 뭐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이제 이 열전달 관련된 그런 그 직무를 하게 된다. 뭐 핸드폰 만드는 데도 갈 수 있고 노트북 만드는 데도 갈 수 있고 뭐 파워 플랜트 만드는 데도 갈 수 있고 하여튼 열 전달하고 상관 있는 이런 회사에 가서 그런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는 거냐?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조건보다 열을 더 잘 전달해야 되겠어요. 열을 잘 전달하려고 하면 무조건 터뷸런트 플로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터뷸런트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속도를 늘려야 돼요. 속도를 늘리면은 팬을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노트북 같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한번 차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열을 많이 전달시키기 위해서 속도를 이제 높여야 되는데, 아니면 표면을 가공을 해서 우둘투둘하게 만들어서 터뷸런스가 이게 제너레이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에너지의 페널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 에너지 페널티는 가능하면 줄이고, 최소한도로 줄이고, 열 전달 아니면 매수 전달하는 이놈은 가장 많이 높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열 전달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든지, 뭐 화장실 가든지 차를 타든지, 뭐 회사에 이제 가면은 1년에 뭐 특허를 2개를 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은 해야 되거든요. 거기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터뷸런트하게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최소한으로 낮추고 열 전달은 최대한으로 높이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머리를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열 전달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6장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7장, 8장, 이제 9장을 할 겁니다. 내가 이야기했듯이 컨벡션 열 전달에서는 6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6장이 가장 중요해요. 왜 가장 중요하냐? 기본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치학에서 배웠던 경계층, 바운더리 레이어, 이게 뭐고, 또 하이드로다이내믹 바운더리 레이어 말고 우리가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 컨센트레이션 바운더리 레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부를 했습니다.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는 속도의 변화가 있고 온도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의 변화가 있고, 이 밖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영역은 우리가 관계할 바가 아니다. 자, 변화가 있는 이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CF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전달 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량 전달에 관련된 이 계수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CF 같으면은 그럼 뭘 알아야 되냐? du, dy, y equals 0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U를 계산해야 된다. 열 전달 같으면은 dt, dy, y equals 0를 알아야 돼요. 질량 전달 같으면 dc, dy, y equals 0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mass conservation, energy conservation, momentum conservation, 이런 이퀘이션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래서 결국 continuity, x 모멘텀, y 모멘텀,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에너지, 이거에 대한 이제 방정식들이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근데 이 방정식을 우리가 다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야 된다. 우리가 늘 만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하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는 그때는 x 방향의 속도가 다른 것보다 훨씬 크고, 그 다음에 또 x 방향 이렇게 했을 때 dy 이거 변했을 때 이게 u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du, dy가 다른 것보다 훨씬 크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방정식을 이제 심플리파이 하고, 이렇게 심플리파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바운더리 레이어 시밀러리티, 이런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그래서 방정식을 무차원화했습니다. 방정식을 무차원화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x 모멘텀 이퀘이션에서는 레이놀스 넘버라는 게 중요하구나. 에너지 이퀘이션에서는 레이놀즈하고 프렌들 넘버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 매스 이쪽에서는 레이놀즈 넘버하고 슈미트 넘버가 이제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쭉 어널리시스를 해 나가니까 맨 끝에 가서 CF는 오직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구나. 그러면 CF를 구하기 위해서는 레이놀스 넘버만 변화시켜주면 되는구나. 이런 거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누셀트 넘버, 이 안에 열 전달 계수가 들어있는데 이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즈하고 프렌들의 넘버가 되는구나. 자, 매스 트랜스퍼가 될 때는 여기 열 전달의 누셀트에 해당이 되는 매스 트랜스퍼 누셀트 넘버는 우리가 셔루드 넘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레이놀즈하고 프렌들의 이제 슈미트의 이제 펑션이 이제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됐고, 맨 마지막으로
어넬러지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히든 매스 트랜스퍼 어넬러지, 레이놀즈 어넬러지. 이건 가서 방정식을 가서 보니까 질량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열 전달하고는 방정식이 똑같이 생겼어요. 바운더리 컨디션도 똑같고 이렇기 때문에 누셀트 넘버하고 질량 전달하고 관계 있는 그 누셀트, 다시 말해 그 셔루드하고는 방정식의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레이놀즈 프렌들이면 누셀트가 레이놀즈하고 프렌들의 펑션은 어떤 형태로 나오면 똑같은 방정식의 형태가 셔루드로 이게 바뀌면서 레이놀즈 슈미트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면 히든 매스 트랜스퍼 어넬러지가 되고, 이러면 열 전달만 실험하고 매스 트랜스퍼는 그냥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매스 트랜스퍼 실험을 해서 열 전달 결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거다. 맨 마지막으로 레이놀즈 어넬러지 이제 살펴봤어요. 슈미트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가 1이고 dpdx가 이제 0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세 개 방정식이 똑같아요, 형태가. 세 개 방정식이 이 똑같은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넬러지가 나와요. 2분의 CF는 이렇게 해서 스탠튼 넘버 이렇게 나오는 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플루이드 메케닉스 실험만 해서 열 전달하고 그 다음에 질량 전달 여기에 계수를 구해낼 수 있고, 아니면 열 전달 실험을 해서 여기 플루이드 메케닉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질량 전달과 관계가 있는 이와 같은 계수들을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다. 맨 마지막으로 터뷸런스 효과.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디퓨전이 잘 생기게 된다.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6장에서 배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들을 실제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엑스터널 플로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 플레이도 있고 플랫 플레이트, 그 다음에 실린더도 있고 공도 있고 실린더가 겹쳐 있는 실린더 뱅크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제트도 있어요. 이렇게 임핀징 제트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가서 실험을 하든지 이그젝 솔루션을 내게 되면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즈 프렌들의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이런 모든 게 쭉 정리가 돼서 여러분이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상관 관계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열 전달 계수를 구하고 그 열 전달 계수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전달된 열량을 구하는 거예요. 8장은 이렇게 인터널 플로우가 될 때 열 전달 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구한 다음에 전달된 열량을 구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9장은 내추럴 컨벡션에 대해서 열 전달 계산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어떤 주어진 플로우가 있고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서 열 전달 계수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거. 이것만 알면, 면적 알고 온도 차이를 알면 그러면 여러분이 전달된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회사에 고용이 되는 거다. 열 전달하는 회사나 어디 회사에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잘 하기 위해서는 6장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6장을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좋은 열 전달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뭐 이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회사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외우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게 나와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가면은 그 방정식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좋은 그러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